이번 시간에는 예정 가격의 중요성, 예정 가격이 그 개찰 공고에서 얼마나 중요한 값인지, 그리고 예정 가격이 그 다음 어떤 것을 또 결정하게 되는지 등등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단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정 가격이 1순위를 결정한다라고 나오죠. 무슨 말이냐?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예정 가격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예정 가격보다 작다는 거는 예정 가격보다 투찰 금액은 작아야 되지만 낙찰 하한율 이상, 그러면 이 투찰 가격은 예정 가격에서 곱하기 낙찰 하한율 이거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정 가격 이하로서가 요거고,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라고 하는 건 예정 가격 곱하기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를 고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정 가격이 낙찰 하한율 입찰 공고문에 정해진 값만 곱해지고, 예정 가격은 개찰 공고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정 가격이 순위되는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가격의 낙찰 하한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순서로 1위, 2위, 3위 순서가 매겨진다는 거고, 그럼 이 예정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정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여기 나오죠. 기초금액의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바로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이 15개가 만들어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각각 2개씩 추첨을 해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평균한다. 그쵸?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예정 가격이 낙찰 하한율과 곱해져서 낙찰이 되는 금액을 만들어낸다 는 거고요. 그래서 예정 가격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공고 입찰 가격 계산식에도 예정 가격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예정 가격은 사실 개찰고에 공개가 돼요. 개찰 공고에. 그쵸? 근데 이 가격 점수 계산식을 이용해서는 개찰 공고 정보를 보지 않고도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식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값들을 예정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다 채워놓으면 돼요. 가격 점수는 1순위 했으니 65점으로 넣고, 입찰 가격을 3, 4, 7로 넣고, A를 0으로 넣고 라고 해서 계산을 풀어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가격 점수 65를 이쪽에 놓고, 입찰 가격 점수 347을 요 분자에,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은 모르니 예정 가격으로 두고 이 식을 풀어낼 건데요. 자, 일단 0을 뺐으니까 뭐 의미 없이 사라지고, 70을 왼쪽 변으로 넘겨서 65-70. 그쵸? 여기부터는 식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요게 65-70은 마이너스 5고, 지금 이 계산식에서 요 아래까지 쭉쭉쭉 내려올게요. 쭉쭉쭉 내려오고, 이 마이너스 4, -4를 이제 넘겨야 됩니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4 하고, 요 뒤에 식이 남겠죠? 요 식은, 요 위에 있던 식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1.25. 그쵸? 지금 뭐가 1.25인지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3개 1.25가 됐어요. 1.25, 그리고 절대값 안에, 여기는 곱하기 100이 있던 게 곱해져서 347이 34,700이 되고, 100분의 88은 88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곱하기 100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절대값은 이제 풀어내고 다시 여기서 식을 하나씩 넘길 건데, 88을 일단 이쪽으로 넘겨서 1.25 마이너스 88은 34,700 나누기 예정 가격. 그쵸? 그래서 예정 가격을 양쪽에 다시 곱해주면, 그쵸? 여기 없어지고, 여기는 뺀 86.75 곱하기 예정 가격이 되고, 여기는 얘만 34,700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나누어줘서, 그쵸? 나누기 86.75를 나눠주면, 그쵸? 예정 가격만 내려오고 34,700 나누기 마이너스 34,700 나누기 마이너스
86.75를 하니까 예전 가격이 400이라고 계산이 되었네요. 이 계산식을 이용하니 저희는 예전 가격을 역으로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 계산식을 조금 더 아까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아까 65점인 경우에 70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요렇게 절대값안에 이 식을 해서 입찰 가격 347을 넣고 예전 가격 모르는 상태에서 식을 쭉 써냅니다. 근데 입찰 가격 65점이라고 하면 공고문에서 65점이라는 건 보통 1순위가 되는 1순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점수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투찰 가격 마이너스 나누기 예전 가격, 이 투찰률이 바로 낙찰 환율과 같은 값이 돼요. 86.745를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입을 하는데, 그러면 낙찰 환율 86.745는 347 나누기 예전 가격이 여기에 86.745를 대입한 거죠. 그러면 147은 예전 가격을 이제 양쪽에 곱해 주는 거죠. 예전 가격. 그러면 347은 0.867로 곱하기 예전 가격이 되고, 이제 0.867를 양쪽에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 가격은 347 나누기 0.867로 차근차근 따라오니 아까보다 훨씬 더 계산이 좀 짧아졌죠? 이렇게만 해도 또 동일하게 예전 가격이 4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찰 공고문에서 낙찰 환율 정보 하나만 체크하는 걸로 그 길었던 식을 이렇게 짧게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금액과 예전 가격 간의 관계를 이제 좀 찾아볼 건데,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4억 500만원, 예전 가격이 4억인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금액 기준으로 사실 아까 저희 초반에 맨 첫 페이지에서 봤자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범위로 복수입이 가격이 생성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15개죠. 그리고 금액 범위는 3억 9,700만원이 될 거예요. 4억 500만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3%를 할 거니까 4억 9,200만원부터 4억 1,700만원 사이에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이 생기고 4개가 최종 선택이 되고 평균을 해서 예전 가격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4억 원이라는 예전 가격이 생성이 되면 여기에 낙찰 환율이라는 값을 빼서 실제로 낙찰이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부터 순서대로 순위를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나 기초금액과의 관계를 대충 봐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투찰 금액을 산출을 우리가 해야겠죠? 투찰 금액 산출하는 방법과 투찰 금액과의 또 연관 관계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초금액이 4억 500만원인 경우에 예전 가격이 우리는 4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입찰 공고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어요. 4억 원으로. 그러면 4억 원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투찰 환율 87.745를 적용을 하면 3억 4,700만원 4억 곱하기 87.745%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3억 4,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고, 이 금액 이상으로 투찰을 해야지만 1순위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는구나 라고 노출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예전 가격 곱하기 낙찰 환율이 낙찰 가능한 기준 금액, 이 금액보다 최대한 같거나 이것보다 작지 않은 금액으로 3억 4,700만원보다 작지 않은 금액으로 입찰을 봐야지 1순위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예전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 가격만 알면 낙찰 환율은 공고 정보에 있으니까 공고 정보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풀어낼 수 있겠다. 우리가 1순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초 금액과 낙찰 환율은 바로 입찰 공고안에 있는 정보였어요.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 가격은 개찰 공고에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입찰 공고에서는 미리 알지 못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각각 다른 투찰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예전 가격으로 입찰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전 가격. 왜냐하면 예전 가격에 87.745를 곱해서 투자 금액을 낸 거니까.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값은 공고에 정보에 있는 값들이지만, 그쵸? 모두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값은 업체 각각이 예상했던 이 바로 예전 가격이에요. 예전 가격을 얼마나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업체가 입찰 보는 금액도 달라지고 1순위와 가까워질지 멀어질지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기초금액 4억 500만원 이 공고에서 예전가격 4억 원으로 이제 예상을 한번 했었죠. 네,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입찰 금액을 산출할 때는 예전 가격이 얼마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예전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 정보 통해서 통계 정보로 뽑는 걸 제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그러면 여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 가격은 정답이 미리 있을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예전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면 모두가 그 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될 거고 모두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금액을 입찰 보게 되는 정답을 미리 공개할 수는 없어요.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정보를 활용하는 건 저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는 그러면 예전 가격이 중요하고 예전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입찰 공고에서 예전 가격이 또 사용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 가격 나누기 기초금액을 해서 이 사정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 사정률은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일단 이 사정률이라는 건 사정률을 산출해내서 우리가 투찰 금액을 뽑을 때 기초금액 미리 알고 있는 정보, 낙찰 환율 미리 알고 있는 정보, 사정률을 우리가 계산한 정보, 예전 가격을 어차피 알 수 없지만, 그쵸? 예전 가격이 얼마다라고 금액으로 뽑아내면 한 번에 더 계산이 거쳐야 되니까 처음에 기초금액 알고 있는 데서 바로 사정률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서 바로 낙찰 환율 적용하고 입찰 볼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낙찰 환율이나 기초금액을 변경해서 입찰 보시는 거는 비추예요. 물론 낙찰 환율은 가격 점수를 위해서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낙찰 환율 변경을 하는 거지 1순위를 목표로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1순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낙찰 환율과 기초금액을 고정시켜 놓고 사정률을 변경시키는 걸로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가격 점수 계산식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전에도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 계산식이 지금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계산 자체는 가능한데 그래도 뭔가 식이 이게 뭐다라고 뚜렷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직 여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 가격점 70점이 가격점수 만점이니까 65점이 되는 최가격점수 65점이 되는 1순위인 케이스에서 한번 가격점수식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70 마이너스 이 식이 70 마이너스 얼마죠? 는 65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갈 거예요. 그쵸? 70 마이너스 5를 했으니까 65가 될 거니까 70 마이너스 5는 65니까 그러면 요 뒤에 4 곱하기부터 절대값 닫기 여기까지가 쭉 다 해서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예요. 70에서 5를 뺐는데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가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요 뒤가 다 오면 마이너스 4에는 가로 안에 들어간 요 값들은 1.25예요. 안에 있는 복잡한 식들이 있지만 사실 이 값은 1.25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25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다시 이 식은 1.25는 요 안에 있는 식이니까요. 요 입찰가격 마이너스 A 나누기 예전 가격 마이너스 A를 Y로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100을 양쪽에 곱해서 88 마이너스 100Y 곱한 100Y가 1.25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100Y에 이제 88 이렇게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없애지고 Y는 86.75 이 Y는 86.75 그리고 이 Y는 100Y가 86.75니까 투차를 100을 나눠서 투차를 환율로 나누면
86.75 투찰률로 치면 86.75 요 값이요. 그쵸? 입찰 가격 점수 65점인 걸 기준으로 했더니 이 값이 86.75인 이 값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 공고의 투찰 환율은 86.745였어요. 86.745였거든요. 그러면 이 86.745는 조조 5번째 단례에서 반올림은 되니까, 그쵸? 여기에 나오는 Y 값과 동일한 거죠. 입찰 공고문에 이 86.75라는 투찰 환율 정보, 745라는 정보가 있었으면, 여기 들어가는 식도 이미 1순위는 65점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쵸? 이 안에 들어갈 Y 값도 이미 우리는 투찰 하한율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미 다 들어가 있구나. 투찰 하한율과 입찰 가격 점수 계산식은 투찰 하한율과 적격심사 계산식이 모두가 담겨져 있는, 그렇죠? 그런 원리들을 전부 다 이 안에 담아 놓은 그런 계산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가격 점수를 만약에 더 받는 경우, 그렇죠? 입찰 가격 점수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65점이 아니라 1점을 더 받는 66점을 한다. 가격 점수 1점 더 받는 66점을 한다고 하면 요 뒤에 70에서 그쵸? 70에서 4를 빼야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갈 게 1이라는 거죠. 이 절대값 안에 4네요.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야 될 게 1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88 100을 곱해서 88 마이너스 100y는 1이니까 88 이렇게 넘기면 100y는 87이고 투찰 환율로 바꾸면 87%로 나오는 거예요. 투찰률로 바꿨을 때 87%, 그리고 이 플러스 1점 되는 공고가 실제로 우리가 투찰을 볼 때는 투찰 환율인 86.99995%로 입찰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입찰을 보게 되면 86.995%, 반올림이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걸 만들어서 입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투찰률, 여기 입찰 가격 점수, 나머지는 계산식, 정해져 있는 값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산식을 다음부터는 좀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